자, 지금 시간이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오후 5시 13분입니다. 예, 코스피 200 지수 보겠습니다. 자, 309.10, 1.15% 상승했습니다. 전일, 어제 2.44%? 예, 2.44% 내렸어요, 어제. 예, 2.44% 내렸는데, 오늘 뭐 1.15%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뭐 이틀 동안 뭐 미국 급등한 거에 비해서는 뭐 예, 하락한 거에 비해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예, 뭐 나름 잘 버틴 하루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분기봉은 계속 상단선 위에 있습니다. 예, 상단선 위에 있어요. 자, 월봉으로 보면 월봉은 하단선에 걸려 있죠. 예, 월봉은 지금 T5에도 걸려 있어요. T5. 이게 하단선 추세 중에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끝나면 상승 추세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월봉이 지금 상승 추세인 거예요. 예, 앞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상승 추세라고요. 근데 이게 음봉으로 끝나면 상승 추세가 죽는 거예요. 자, 하단선의 최초 위치는 314.20입니다. 예. 314.20. 그러면, 예. 314.20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 309.10인데, 하단선이 314.20이 있어요. 그러면 314.20 아래는 매수 영역이죠? 매도 영역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자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금 매도자가 신규 매도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매수를 할지 매수를 안 할지 그만 결정하시면 돼요. 여기서 매도를 할지 걱정하시면 안 돼요. 여긴 매도 영역이 아니에요. 자, 만약에 이대로 끝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아래가 열리죠. 아래가 열려요. 이렇게 아래가 열립니다. 예. 이건 아래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310 언더에서 끝난다? 그러면 하락이에요. 예? 이번 달에 310 아래에서 끝나면 하락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요. 상승 쪽이 유리한 게 아니에요. 하락 쪽이 유리합니다. 그건 감안을 하셔야 돼요. 아, 이대로 끝나면 오르는 거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주봉을 보면 주봉은 상단선이 어디냐? 시가에 있죠. 시가. T4가 어디 있어요? 311.64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11.64까지는 가야 주봉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월봉은 314.20을 넘어야 매도를 할 수가 있고, 주봉은 311.64를 넘어야 돼요. 근데 오늘 고가는 얼마냐면 311.4예요. 그러면 주봉의 상단선도 안 왔어요. 주봉의 상단선조차 오지 않았는데 매도 전략을 가져간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주봉으로도 매도가 안 되고 월봉으로는 매수 영역에 있으니까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 일봉을 보시면 어제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벗어났고 이격 볼벤 20 하단선까지 벗어나서 완전히 끝났죠. 그럼 이렇게 두 개 다 뚫으면 사실 반등 나와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나왔고 지금은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위에서 끝났어요. 네? 볼벤 20 하단선 위에서 끝났다. 자, 여기는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네. 자, 여기가 상단선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볼벤 20이 여기 있지만 내일은 더 밑으로 내려가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방어된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보다 내일의 하단선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방어되려면 더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단선이 있는 자리랑 볼밴 20 하단선이 있는 자리 둘 다 오늘 저가보다 낮아요. 그죠? 오늘 저가보다 낮기 때문에 만약에 등가로 시작하면 오늘 저가 깨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등가로 시작하면 오늘 저가를 깨는데 무리가 없다고요. 네, 이건 상승하려면 갭상승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상승하려면 갭상승이 나와야 되고, 만약에 보합 또는 하락으로 시작하면 하락에 유리해요. 하락이 유리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세요. 저가를 못 지키면 매수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매도자는 할 게 없어요. 매도자는 제가 매도자잖아요. 저는 그냥 홀딩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할 게 없어. 지금은 매도해야 될 어떤 가치도 없는 자리예요. 지금 자리는 신규 매도자가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딩 하든가 청산하시든가. 본인이 매도를 했는데 수익이야. 그럼 청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익이 아니야. 그러면 수익을 기대하면서 홀딩해 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괜히 이건 더 떨어질 거니까 여기서 신규 매도할래 하고 여기서 들어갔다가 가만 올리면 손실이잖아요. 사람이 손실 나면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서 거래를 하셔야지, 손실로 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서 거래하다가 진짜 손실 나오면 사람 마음이 싹 바뀌어요. 내려간다는 생각 안 하고 손절할 생각부터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자가 접근해야 될 그 어떤 이유도 없다가 제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매수자는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해도 된다. 오늘 저가가 붕괴되면 매수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선물이요. 선물도 똑같겠죠, 뭐. 선물도 지금 하단선에 도달해 있고, 하단선에 도달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단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예요. 주봉은 뭐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일봉은 여기서도 볼밴 20 하단선에서 저가 찍고 딱 끝났어요. 아래가 열립니다. 이게 위가 열리는 게 아니라 아래도 열려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오르면 우리 증시도 올라가기 좋은데, 미국 증시가 내리면 우리는 급락하기 좋은 구조예요. 미국 증시가 내리면 우리는 오히려 급락하기 좋다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감안하세요. 이 얘기는 미국 증시가 오르면 오르는데 미국 증시가 내리면 크게 내린다는 얘기죠. 왜냐면 우리도 크게 내릴 수 있는 구조니까. 우리 증시는 하락하면 크게 내리기 유리하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 얘기는 미국 증시가 내리면 크게 내릴 거라고. 반대로 상승하면 같이 상승하겠죠. 자, 돈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개인이 2,477억을 매도했고, 외국인이 772억 매도했고, 기관이 2,935억을 매수했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을 5,485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의 현물 매수 안 들어와요? 현물 매수 안 들어오고 있다고요. 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죠. 자, 현물 매수 주체는 아직도 개인, 외국인은 현물을 팔아요. 그죠? 외국인은 현물을 팔고 있다고요. 이게 증시가 오를 거면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사야죠.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사야 되는데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자금의 흐름은 상방 쪽에 유리한 구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오늘 급등해도 되는데 급등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자, 3월 10일부터 선물 보시면 선물 아직도 1조 1,000억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위로 올라가려면 이 선물 다 털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선물 매도를 싹 다 털어야
위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어제 1조 4천억 했는데 오늘 그 중에 5천억 털었잖아요. 5천억. 5,400억? 네, 5,485억 정도 정리했으니까 아직도 거의 어제 매도한 것만 해도 한 9천억 정도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9천억 정도는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급등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거죠. 급등이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가다가 내려오잖아요. 급등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올라갈 거면 외국인이 선물을 다 정리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외국인이 다 선물을 정리를 해야, 지금 1조 1436억을 정리를 해야 이제 상방으로 가겠죠. 이걸 다 손절을 할 거냐? 그건 지켜봐야죠. 손절을 할 정도의 의지가 있는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까지의 자금 흐름만으로 보면 지금까지 3월 만기 이후, 그 다음에 3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현물, 만기 이후의 선물을 봤을 때는 외국인은 현물도 팔고 선물도 팔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볼 거냐? 일목. 일목으로 보시면 월봉 전환선 9까지 내렸다가 살짝 감아 올린 거예요. 전환선 9까지 갔었어요. 이거 이렇게 찍고 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얘가 매수의 기준이 아니라 매도의 기준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 위는 다 매도라고. 기본적으로 전환선 9 위는 싹 다 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305.93 위는 다 매도잖아요. 305.93 저가가 305.45잖아. 그러니까 305.93 아래만 매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지금 월봉상 매수가 가능한 건 305.93 아래쪽만 매수가 가능한 거고 그 위쪽은 다 매도인 거예요. 그럼 지금은 다시 매도 영역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 저는 이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주봉은 뭐 큰 의미 없죠. 이번 주는 얼마냐? 이번 주 여기니까 333.91이니까 뭐 택도 없어요. 자, 코스피로 가보면 이번 주에 가야 되는 위치가 그쵸? 2522.90 있고요. 월봉으로 보면 아직 안 찍었어요. 보시면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전환선 9도 못 찍었어요. 전환선 9 기준으로 매수가가 얼마예요? 2340.56이잖아요. 그러니까 2340.56 언더만 매수인데 안 오잖아. 안 오니까 이건 매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기로 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대등하겠죠. 후행스팬이 기준선 26이랑 대등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목으로 보면 매수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띵글로 보면 하단선 아래에 있으니까, 월봉상 하단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술적 반등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조건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봉상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겼으니까. 근데 이걸 일목으로 보면 없어요.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어. 2340 언더만 매수가 가능한 구조니까 전환선 9 위에서는 매수 안 되는 거죠. 어차피 내려갈 거니까. 그러니까 일목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매수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목을 활용한다 그러면 계속 버티는 거죠. 2340까지 간다라고 전제하고 2340 언더로 가면 이제 한번 팔아볼까? 그런 생각은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여기 안 찍었잖아요. 여기 다 내려왔잖아요. 봉. 지금까지 봉 다 내려왔고 여기는 안 찍었는데 지금 코스피 200도 찍었잖아요. 코스피 200도 찍었는데 코스피라고 안 찍어? 찍을 수 있겠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남았다. 아직 내릴 수 있는 여지는 계속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목은 월봉이잖아요. 그럼 얘가 3월 말까지야. 아직 12거래일이 남았어. 그러니까 올랐다 내릴지 그냥 내릴지 그럼 저는 몰라요. 올랐다가 내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쭉 올라서 양봉까지 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다고. 왜? 얘는 3월 말 종가만 내려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움직이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활용하시면 돼요. 얘는 그냥 종가가 2340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코스피 200 지수는 305.93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장중에 뭐
위로 올라갔다 내려갈지 그거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